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대체복무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어업활동으로 대신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업활동을 하기로 해놓고 출근 첫날부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어촌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 수산 가공이나 종묘 생산 등 분야에서 23개월에서 최대 34개월 동안 일을 하면 병역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서해지방 해양경찰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어업인 후계자로 대체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70여 명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소요 인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 의무 대체 제도입니다. 최근 서해청이 대체복무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25살 A모 씨는 11개월을 어선에 타지도 않고 거주 지역을 벗어났지만 복무 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체 근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친인척 회사에 취업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복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A씨 등 6명과 A씨의 아버지 등 2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대체복무는 취소되고 입대해야 합니다.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거나 복무 기간 중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사람은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해경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쳐 시민들은 이중고를 토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도 방역에 폭염 대책까지 비상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푹푹 찌는 더위를 견디기 힘든지 연신 부채질을 해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무더위 대책은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그늘 쉼터와 주민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복지관도 무더위 쉼터로 돼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에 격상돼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안 하면 진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니까. 남도 못 가시고 하는 상황이니까. 한창 물을 내뿜고 있어야 할 불광천 물안개 분사시설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정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무더위까지 더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외출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지 그럼. 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저거 한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번져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거기다가 여기까지 쓰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 자연적으로 몸 피해자.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여기다 내리고 입 다 그냥 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 그건 좀 걱정돼요. 아예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폭염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행정당국의 방역과 폭염 대책은 비상이고 주민들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에 주택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등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농가들 역시 피해가 심각한데요.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들이 상품성을 잃어 제값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해보험을 들었다 해도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의 한 복숭아 농장. 한창 수확철을 맞은 과일들이 썩어 문드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17년째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는 이민규 씨는 올해만큼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꽃눈이 얼어 죽는 냉해를 겪었는데 이번 달에는 역대급 장마가 덮친 겁니다. 수확기 앞둔 시점에 장마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복숭아들이 많이 낙과가 되고 가을 되면은 농약 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먼저 앞서죠. 나무에 달린 복숭아마저 군데군데 검게 썩어 들어가며 물러져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해가 나서 밀렸던 수확 작업을 다시 벌이고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성한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긴 장마에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이 있는 복숭아는 평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들여 키운 것들을 대부분 버리게 됐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기 힘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낙과 개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진짜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농산물 축제들마저 취소되는 등 연이은 악재로 한숨은 깊어갑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축구장 50여 개에 달하는 규모의 도내 과수농가가 피해를 본 상황.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농민들의 속은 썩어버린 과일들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늘면서 전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코로나가 다시 덮친 데다 재난지원금 소비도 끝나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엔 빈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까지 식사 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서 있을 정도로. 근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아예 그냥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어치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혹독한 상황에 망연자실입니다. 너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파세요? 아이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창피해요. 어저께는 돈 18,000원 팔고 들어갔어요. 장사 제대로 할 때는 하루에 5, 60만 원 이렇게 팔거든 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몇만 원밖에 못 팔아요. 그나마 얼마 전까지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다소 올랐지만 이젠 재난지원금마저 끝나 기댈 곳도 없습니다. 네, 재난지원 카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돼지고기 사실 분들도 오시면 이제 소고기 위주로 많이 사가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고기가 판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소매도 안 되고 돼지고기, 소고기 불문하고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닫은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가까운 옷수선집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의 공과금 명세서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간 제일시장을 지켜온 한 상인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루에 옷 한 벌 못 팔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다른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게 문만 연 채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어디 노동판에 가 노동이라도 하는데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맛이 못해가지고 그에 나와가지고 있으면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어쩌다 한 개라도 팔면 한 돈 10,000원이라도 남으면 그게 이제 내 이익금이니까. 그나마 띄엄띄엄 찾아오는 단골 손님은 가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데 그래도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으로 인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노는 가게가 많아요.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차를 우리가 좀 바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빨리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 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해소해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남과 북의 지자체를 연결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약속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첫살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한의 순천시와 북한의 소도시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직접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과 산림, 보건의료를 포함한 5가지 중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명이 같은 북한 평안남도의 순천시와 직접적인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경남 순천과 전남 순천은 하늘천자와 내천자 한자만 들을 뿐이지 도시의 규모나 또 철도 교통 요충지 그리고 별개 도시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모든 점에서 흡사합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만 연결된다면 정말 가장 쉽고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임종석 이사장은 남북 교류 사업이 그동안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남북의 관계와 대외 정세에 부딪혀 끝없이 표류해 왔다는 겁니다. 남북 교류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지자체 연결 사업과 시민 주도형 교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와 시민의 힘으로 남북 교류를 강화한다면 대내외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풀어가려면 우리 스스로의 결정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쌓여야 한반도 문제의 직접 해결자로서의 결정력도 높아질 거다 해서 이게 작은 업무 협약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소중한 바램들이 들어있다는 점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 지자체로서는 6번째,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교류회장을 연 순천시. 순천시의 지원이 남북 평화와 번영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름 휴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국내 유명 관광지는 감염될 위험이 높은 데다 사실상 해외로 가는 길도 막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비교적 한적한 전남이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다도해의 아기자기한 섬이 한눈에 펼쳐지는 신안 자은도. 드럽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울창한 해송숲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합니다. 백사장에 깔린 곱디고 온 모래는 아이들의 장난감. 1.8km 규모의 광활한 해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올해는 이제 좀 제주도에서도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타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불안해서 이제 좀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근방으로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그냥 여기 근처에서 좀 보내기로 해서. 아름다운 풍광 너머엔 섬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도 마련됐습니다.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수석과 조개까지 주제도 가지각색. 무엇보다 북적이지 않는 한적함이 안전과 직결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확진자가 적고 해서 좀 안전한 곳 이렇게 해서 방문하게 되었고 신안섬은 다른 데보다 개발이 좀 덜 돼서 더 조용하고 또 자연이 많이 훼손되지 않아서 좀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냇가와 바다를 끼고 있는 강진의 조용한 시골 마을까지도 요즘은 여행객의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면서도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월 한 달은 이미 예약이 가득 찼을 정도로 체험객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예측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강진에 오셔서 일주일을 지금 살고 계시고요. 아마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여름 휴가철의 최대 관건은 바로 안전. 그래서 붐비는 장소보다 한적한 전남이 여름 휴가철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와 농촌 체험 관광 상품을 운영해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감형 콘텐츠 도입도 확대해 비대면 관광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별 관광객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 상품들을 이미 개발하고 있고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VR, 즉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한적함을 갖춰 감염병의 청정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전남. 코로나19가 불러온 일상의 변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광지형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정윤입니다. 전라남도가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합니다. 전라남도는 방역관리요원 배치에 따른 소요 예산을 정부에 신청해 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관광지 269곳에 728명의 방역관리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요원은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안내, 2m 이상 거리 두기와 관광객 동선 관리, 방역수칙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